미안해요 엄마 오늘 내가 늦는다 그랬잖아요. 이래 놔놓고는 이제 제가 자면서 몇 마디 더 잔소리를 하게 됐었는데 뭐 사생활 침해다. 뭐 다른 사람은 바깥에서 안 자고 들어오면 된다 그러는데 좀 늦었다고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들어보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애는 보살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통제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어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제어력이 없어졌죠. 겁을 안 내고 지금 만약 엄마가 화를 내고 야단을 친다 해서 애가 겁을 낼 리도 없고 엄마도 그렇게 강하게 뭐 죽기 살기라까지 네 죽고 내 죽자 할 정도로 세게 밀어붙일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통제력을 가져야 되는데 통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내 살기에 급급해서 팽개쳐 뒀다가 새삼스럽게 지금 나서가지고 달래도 잘 안 되고 야단쳐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애가 이미 엄마를 만만하게 본다는 거거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뭐 야단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제대로 교육을 하거나 뭐 두 가지 길이에요. 일단 시도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18살이 넘으면 그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쫓아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 알아서 살도록. 냉정해야 됩니다. 교육을 시키려면. 늘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이유가 냉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집착으로 키우기 때문에 망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자기가 그렇게 엄마가 혼자 있는데 돈을 그렇게 써서 감당을 못하면 그 의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식을 키워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첫째 해볼 수 있는 것은 병원의 치료를 받아보고 상담사, 전문가 상담사에게 맡겨서 거기 전적으로 맡기면 안 되고 일단 초기 도움을 얻는 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방학 때 애를 데리고 돈을 좀 들이더라도 가서 함께 고생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중독성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함께 고생하는 중에 엄마가 자기 보호자고 엄마가 강하다 하는 인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처방은 본인이 감내할 수가 있느냐 본인이 그런 오지에 가서 인도 같은 열악한 조건에 가서 배낭여행을 할 만큼 본인이 견뎌내겠느냐 이게 문제지. 견뎌낼 수 있다면 애 데리고 한번 여행하는 것도 좋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획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치료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계속 끌려다니면 이제 문제아가 되죠. 문제아가 되면 이제 집에 돈 훔치고 남의 돈 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극끼리 모여서 이제 합숙하고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자한테 상처받고 이제 이렇게 갈 길이 뻔하죠. 그런 것을 이제 엄마가 첫째 이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을 버리면 안 되잖아. 첫째는 내 기도를 먼저 하세요. 첫째 내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에 대해서 뭔가 내가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해야 된다. 그것도 안 된다면 이제 사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냉정해서 사회보호시설에 위탁을 하든지 병원에 도움을 얻든지 안 그러면 내가 까짓거 부모로서 내 자식 내가 책임져야지 해서 목숨 걸고 애하고 사생결단을 해서 내가 책임을 지든지 뭔가 결정을 내줘야 돼요. 근데 부모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늘 이렇게 양다리 걸쳐가 이렇게 좀 갔다가 저렇게 좀 갔다가 정을 때 이렇게 딴 데 맡기려면 엄마의 정으로서 이게 애를 버리는 거 아닌가 싶고 내가 껴안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고 병원에 또 의탁하기에는 또 그런다고 되나 또 주위 사람 얘기 들어보면 병원에 가서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주로 망치게 되죠.
첫째는 내가 딱 우선 여기 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참회 기도를 하고 아이의 저런 것도 내가 다 어떻게 하든 내가 수용할 그렇게 마음에 미우면서도 겉으로만 이렇게 겁을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정말 집착이 딱 끊어지고 그 길거리에 말썽 피우는 불쌍한 아이 집에 데려다 키우는 그런 마음이라 해야 되거든. 만약에 저런 길에서 이렇게 문제아 고등학생, 중학생 있는 애를 내가 하나 보살필지도 못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애가 해서 집에 하나 데리고 키웠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말은 뭐냐면 보살피는 마음은 그건 보살 마음이거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냉정함이 있지. 거기는 절대로 부모 같은 집착은 없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딱 되면 이거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도 고마운 마음이 들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디 가서 자꾸 남한테 위탁해가 적당하게 빠져 도망갈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식인데 누가 맡아줘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우선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면서 이것이 다 내 인연이고 내 과보고 어떤 과보도 받겠다. 이런 기도를 한 100일 좀 해가면서 그 아이를 보는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지 이걸 먼저 점검해. 내만 흔들림이 없으면 언제든지 고쳐집니다. 그 아이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흔들림이 없는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면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찾죠. 근데 엄마가 늘 그 경계에 끄달리죠. 불쌍했다가 미웠다가 불쌍했다가 미웠다가 이렇게 끄달리기 때문에 해결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이 시간에 딱 결심이 굳어져야 돼요. 이 아이를 내가 정상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몸을 버려도 좋겠다 하는 그런 딱 각오가 서야 되고 남이 108배하면 난 1000배를 해야 되고 이런 각오가 딱 서버려야 돼. 다른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이러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째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하기 전에 자기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하면 혼자 사는 게 둘이 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맞춰야 돼요. 근데 맞출 생각 없고 상대편을 쟤한테 맞추는 걸 기준으로 해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 둘이가 네가 나한테 맞춰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게 이게 싸움 죽을 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몸이 두 쪼가리 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게 둘이 갈라져 있으니까 이제 분열이 생긴다.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냐 한데 그럼 매 운다고 무슨 일이 생겨? 죽은 사람이 살아오겠어? 죽은 사람이 돈을 갖다 주겠어? 그러니까 아이한테 당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빠하고 엄마 둘이 있으면 역할 분담 되지만 혼자면 아빠하고 엄마 역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빠 역할한 게 뭐 별거요. 가장 역할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뭐 할 일 있나 돈이나 벌어오는 일이지. 응? 야단치는 일. 그런 역할도 하고 엄마가 보살피는 역할도 딱 하고 이렇게 딱 1인 2역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근데 우리는 살 때는 서로 싸우고 헤어졌으면 하고 쫓겨나면 또 외로워하고 그리워하고 울고 그런단 말이에요. 같이 살 때는 그냥 서로 맞춰가면서 살고 죽으면 안 맞춰도 되잖아. 근데 죽으면 뭐가 아쉬운데? 돈 때문에 아쉽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안 맞춰도 되잖아. 나 혼자 당당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잖아. 늘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 들으면 내가 들어도 좀 답답한 얘기요. 그죠? 그러나 이제 지금이라도 길은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뭐냐? 이제 길을 찾으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죽을 각오는 또 안 한단 말이에요. 나를 탁 버려버리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 그래야 살릴 수가 있어. 내 죽고 자식 살린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래도 매일 밥 먹어야 되니까 밥을 어떻게 먹을까, 뭐는 어떻게 할까, 뭐는 어떻게 할까, 이 장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애는 말썽 피울 때만 걱정이고 말썽만 안 피우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아이를 위한 결단을 내려서 아이하고 대화를 먼저 좀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되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첫째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도 애가 안 돼요. 왜 안 될까? 이미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까르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아이하고 삶의 길에 대한 먼저의 대화를 통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 이해를 하면 애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이해를 하고 안 되는 거는 연습이란 말이에요. 계속 같이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를 못하면 연습이 안 돼. 이해를 못한 건 연습도 안 돼요. 그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저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면 대화가 안 되나? 대화가 안 돼요. 중학교 2학년이면. 그럼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아. 너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엄마의 잘못도 있지만 엄마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래 살면 이래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면 이래 될 가능성이 높고 엄마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너를 보살펴야 할 엄마의 역할도 있지만 엄마로서도 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감당을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쫙 다 해서 이 첫째 서로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합의를 할 때 지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먼저 합의를 한다는 거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발적이 된다는 걸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렇게 안 되는 아이를 내가 지켜보고 왜 약속해놓고 안 지키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그 길로 자 10번, 20번, 100번 넘어지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계속 가야 돼요. 그때 이제 필요하면 이게 중독성인데 그만둔다 해놓고 그만 못 두는 습관성이다. 그럼 자기가 그만두기 싫어서 그만두기 싫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못 두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업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격리시켜 줘야지. 격리를.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곳으로 위치 변경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명재 엄마 키우는 얘기 들어봤잖아. 시장에 가서 애가 뭐 하니까 시장 통해 살면서 장사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하잖아. 애를 데리고 그냥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버리잖아. 지금 말하는 건 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얘기해봐야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사 간다는 게 이제 거기서부터 격리, 거기를 떨어뜨려 놓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미 이게 이제 과보, 이거를 갖다가 뭐 사주팔자도 아니고 하늘의 징벌도 아니고 나의 어리석음이에요. 그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 이미 지어버린 그 인연의 과보는 내가 책임지고 받고 그러고 앞으로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나간 건 받기 싫고 앞으로는 똑같은 행동은 되풀이하고 이러니까 인생이 끝이 안 나. 누가 대신해줘? 자기가 지어놓은 인연의 과보를 누가 갚아줄 건데? 누가? 다 제 것도 못해가 남한테 도와달라는데 누가 있어서 제 것 말고 남의 것까지 해주겠어. 그래서 자기 인생에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그냥 적당히가 돈 몇 푼 주고 무당한테 책임 떼넘기려 그러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보시 좀 내고 가서 떼넘기려 그러고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한테 좀 떼넘기려 그러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떼넘기려 그러고 그 무책임성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결혼, 부부관계 자기 선택한 거 아니야.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책임의식이 없잖아.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 줄 건데, 자기 자식인데. 장애인 낳았다 하면 그냥 어디 갖다 버릴 생각하고, 전생에 무슨 죄 지었나 이런 생각하고. 이 인생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다. 사업을 했으면, 이 사업하는 건 누구 세속일 아닙니까? 부처님이 사업해가 돈 벌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데 사업 안 된다고 부처님한테 가서 사업 딸떼기 해달라고 그래요. 그 논리가 맞나 안 맞잖아. 그러니까 같이 살든 혼자 살든 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부처님은 자기 인생 책임 자기가 져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알았습니까? 자꾸 책임 회피하지 말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을 져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나빠가 책임 안 지려는 게 아니라 어리석어서 일을 저질러 놓고는 감당을 못해가 지금 도망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면 두 가지 결론이 나. 하나는 이거 내가 지었구나.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하는 게 하나고, 도망갈 생각 안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앞으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해야 되겠다. 뭐 때문에 조그마한 어리석은 짓을 해가 과부는 크게 이래 받고 살 이유가 뭐가 있나? 바보같이. 응? 그래서 좀 더 현명해지자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지은 인연을 알아서 과보를 기꺼이 받는 태도. 어차피 받아야 될 걸 자꾸 도망다니니까 괴롭잖아. 달게 받겠다 하는 태도. 어떤 일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내일로 하겠다 그러면 똑같은 일인데도 훨씬 쉬워집니다. 그 내일 아니라 도망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걸 깨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 이런 어리석은 짓은 다시는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 이게 필요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결혼까지는 괜찮아요. 성인들이 서로 약속을 좀 안 지켜도 성인들이 양쪽 다 책임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자녀 이거는 문제예요. 이건 책임을 전가할 데가 없어. 애가 나달라게 낳은 게 아니잖아. 나달라게 낳았으면 니도 책임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애는 나달라는데 죽어줘하가 낳아놓고 어떻게 키워달라고 애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대로 뻔받아가 컸단 말이야. 근데 내 삶이 어긋나기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얘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나? 얘는. 그러니까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가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는 그게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춘기부터는 자기가 이제 한번 선택해 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부모가 막아. 못하게. 그럼 이제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미 애를 낳았거든 20살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남의 인생 책임지는 일을 안 하겠다 하면 20살 이후로는 어때요? 정을 팍 끊어버려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알았으면 이런 인연을 안 짓는데 몰라가 지었잖아. 그죠?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나? 져야 돼. 지금 도망 다니지 말라니까. 책임을 지고, 정말 이런 책임 지기 싫거든. 이번 거는 책임을 지고 20살 넘어서는 확 끊어버려요.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마. 그래서 이미 아이를 낳았거든. 잘됐든 잘못됐든 감사 안고 20살까지는 보살펴주고, 이제 그 이후에는 딱 정을 끊어주는 게 좋다. 자식을 위해서 유산을 남기겠다. 자식을 대학 공부 시켜주겠다. 자식을 위해서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여기까지 내 책임이다.
자기가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근데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렇고 연습 기간이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정을 사살 끊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딱 끊을 때 나도 할 말이 있지. 그 사춘기 때 계속 간섭해놓고 갑자기 탁 끊으면 어때요? 이제 저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하도록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도 뭐 도망갈 길이 있잖아, 그지? 그건 네가 공부 안 했지 않냐? 엄마 얘기했지 않냐? 여러분 네 책임져야 된다 그랬지. 네가 했지. 근데 왜 나보고 그러냐? 너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가면 엄마도 잘 됐다. 왜? 안 그래도 돈 없어가지고 학교 되기 어려운데. 그래 공부하지 마라. 그거 잘 됐다. 아이고 그래 연애한다고. 그래 미리미리 해가지고 알아서 가거라. 지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그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자꾸 막아가지고 엄마가 책임을, 아빠가 책임을 껴안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딱 끊어야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내만 잘 살기 위해서 그러냐? 천만에. 이래야 자식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요때 못 끊으면 이제 또 이제 그 다음 단계 가면 이제 가능성이 없어. 죽을 때까지.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20살 때까지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도망갈 생각하지 마. 책임을 져야 돼. 저지른 일이니까. 이게 정말 아니다 싶거든. 그 지금부터 사춘기 때 딱 핑계거리를 자꾸 만들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사춘기부터는 자기가 자립을 해 나가니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할 때.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거는 엄마는 여기까지 해주겠다는데 네가 이렇게 해서 네 책임져야 된다. 공부니 안 하면 대학 못 가면 그건 네 책임이다. 엄마는 뭐 하든 말든 그건 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애가 자기 일이 되도록 자꾸 해야 돼. 너 일이다. 이것도 너 일이야. 너가 선택한 거야. 이렇게. 그걸 계속 책임의식을 심어줘야 돼. 그렇게 해서 자립이 되도록 하는 거야. 본인이 막 강제로라도 자립을 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자립을 하겠다고 설치잖아. 그죠? 뭐 이러자 저러자 지의견이 있다 이 말이야. 중학교 들어가면 그게 차이야. 자기가 뭔가 도전하고 자기 의견을 내고 저항하고 하니까 그걸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걸 이제 책임을 반분할 좋은 기회요. 애가 그래 주니까 이게 서로 나도 살지. 안 그래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고분고분하면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자연의 원리에 속한다. 자연의 원리. 새새끼를 보세요. 어미가 처음에는 물어다가 입에 넣어주고 시간이 경과되면 물고 와서 앞에 앉아있고 시간이 경과되면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배고픈 놈이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는 식으로 기어나와가 받아먹고 처음에는 평등하게 주다가 나중에는 노력한 만큼 줘요. 그러니까 먹는 놈은 계속 먹고 못 먹는 놈은 못 먹고 그러면 성장 속도가 달라져가 마치 형제처럼 똑같이 한 알에 태어났는데 크기가 쪼르륵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안 날아가고 한 마리 날아가고 두 마리 날아가고 세 마리 날아가고 네 마리 날아가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다 날아가면 새가 새끼 책임 나중에 집딜까 안 집딜까? 안 지지. 그 왜? 그렇게 훈련을 시켜 날려보냈기 때문에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책임 안 져도 되는 거.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것도 인연과보니까.